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십니까? 저도 페이커처럼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며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합니다. 왜 성공한 그들은 패션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최소화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75만 부 세계적 베스트 작가 안데르스 한센의 인스타 브레인에 나오는 똑똑한 뇌 사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라이프 해커 자청의 추천 도서기도 하죠.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만 있는 거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슈퍼 멀티태스커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인데요. 인류의 1% 혹은 확률적으로 한 자릿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사람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1%에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에 해당되시나요? 여기 멀티태스킹에 관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는 300명이 참여했고 그중 절반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한 번에 하나씩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집중력을 살펴본 결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의 집중력이 더 낮았습니다. 또 알파벳이나 철자를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훨씬 집중을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실험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즉 여기저기 정신이 팔려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친구와 음식점에 가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하면 잘 되던가요? 분명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10여 초 만에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뇌가 여전히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주의 잔류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전환기가 있는데 넘어간 다음 작업으로 주의력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하던 일에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즉 카카오톡 메시지를 10초 들어가서 보거나 유튜브 쇼츠를 잠깐 1분에서 2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점을 바꾼 후 뇌가 다시 임무에 100% 집중할 때까지는 수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멀티태스킹을 자꾸 하려는 걸까요? 멀티태스킹을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주의를 분산시키고 쇼츠나 릴스를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주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여기에 맞춰서 진화했고 그 결과 멀티태스킹을 수행하고 집중력을 쉽게 흐트리면서 도파민을 분비해 우리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눈길이 가는 걸까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좋아요, 유튜브 쇼츠, 게임, 쇼핑 등 하루에도 수백 번씩 도파민 자극시킬 수 있는 덩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중요한 건 휴대폰을 보이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다고 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려고 뒤집어 놨겠죠? 그런데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 휴대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나는 전화 안 볼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도파민과 싸워야 하는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뇌가 휴대전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보지 않으며 스크롤만 내리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이때 뇌는 클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를 매번 결정해야 하고 이런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장기 기억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를 새로 배울 때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서 뇌에 이게 중요해라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장기 기억이 형성됩니다. 만약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중요하다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리모컨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않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리모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야 합니다. 작업 기억에 정보를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틱톡, 뉴스, 페이스북을 오가면서 뇌에 끊임없이 뭔가를 쑤셔 넣으면 입력된 내용을 기억으로 변환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유튜브 쇼츠를 보더라도 딱히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시간이 불충분하게 되면 과부하에 걸려 기억에 방해가 됩니다. 결국 TV를 보면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동시에 하는 건 뇌에게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라며 무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할 시간이 사라지고 결국 뭔가를 읽었으나 배운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멀티태스킹 유혹에 빠져 뇌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집중력과 장기 기억화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